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30년차 박혜성입니다.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 호르몬 때문에 감정이 업앤다운이 심하거나 우울하거나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면 호르몬 기능이 다 떨어져가나 바닥에 돼갖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데 인간의 몸은 신기하게도 이 80대 20의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원리인데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는 80%가 20% 노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만 교정해도 나머지는 스스로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20% 노력으로 80% 결과를 가져온다는 일반적인 개념이고 이게 파레토의 법칙인데 80대 20 법칙 이건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이 필요한 이유는 생존과 생식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모든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는 생존이 먼저입니다. 코티솔이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생식은 그 다음. 살아있어야지 생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 호르몬이 떨어졌다 그러면 생존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생식으로 가게 됩니다. 갱년기가 되면 아무리 에너지가 높은 여성도 에너지가 바닥이 돼서 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백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저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혈중으로 나와서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신체가 자기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호르몬은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적정량이 분비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그러면 과하거나 부족한 상태가 되고 이게 계속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도 안 좋고 갑상선 기능 항진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호르몬 불균형을 알아보면 일단 코티솔이 높은 것입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항상 스트레스가 있는 것처럼 코티솔이 높을 경우는 나중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나오죠. 바깥에서 공룡이나 호랑이가 오면 달려가야 되잖아요. 이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면 그 호랑이가 사라지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호랑이나 공룡이 오는 것처럼 계속 긴장하고 살면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계속 높은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 코티솔이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번아웃이죠. 번아웃 되는 것도 오래 가면 암이나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할 때 착상하는 호르몬인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너무 낮을 경우는 임신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배란기 때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될 때 분비가 안 되면 생리 리듬이 깨지면서 부정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낮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너무 높을 때 우리가 지금 먹는 모든 음식들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데 그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오거나 에스트로겐이 배출이 안 되면 고에스트로겐이 되는데 유방암, 자궁내마감 이런 것의 원인이 됩니다.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또 바닥이 되겠죠. 저에스트로겐 상태. 그다음에 안드로겐이 너무 높다. 여성인데 안드로겐이 너무 높으면 다낭성 난소증후군 탈로하고 남성 중에도 너무 안드로겐이 높다 그러면 성폭행이나 아니면 폭력, 성폭행이나 폭력 같은 그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드로겐이 너무 높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드로겐이 너무 낮다. 그럼 아예 성욕이나 의욕이나 활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축 처져 있겠죠. 그리고 갑상선이 기능 항진이나 저하 이런 것도 좋지 않은데 이게 가장 흔한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호르몬 또한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균형이 잡혀 있으면 외모, 기분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조정하는 것은 인생의 작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고갈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해결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호르몬 불균형도 원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높다. 그럼 피곤한데 긴장감을 느끼면서 허리 같은 곳에 지방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살찐 사람 많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코티솔이 낮다. 높은 코티솔이 오래되면 이제 고갈돼서
코티솔이 낮아지는데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틱 퍼지잖아요. 번아웃처럼 힘이 빠지게 됩니다. 낮은 프레그네놀론. 이거는 주의력 결핍, 불안, 우울증, 브레인포그, 뇌안개, 기분저, 만성 우울증, 사회적 공포증.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경우는 프레그네놀론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런 증상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너무 낮다. 그러면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착상이 안 되거나 임신이 안 되고 밤에 땀이 나거나 불면증, 불규칙한 월경 주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해 줘야겠죠. 에스트로겐이 너무 높다. 그러면 유방의 통증, 무록,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너무 낮다. 그럴 경우는 기분이나 성욕을 저하시키고 질의 촉촉함, 질건조증이 생기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줘야겠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수치가 높으면 불임, 턱이나 이런 데 털이 나거나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피곤하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변비가 생깁니다. 장시간 동안 이게 낮을 경우는 반사가 지연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조합을 보면 갑상선이 이슈화되면서 코티솔이 높거나 낮은 상태. 이때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죠. 그래서 피검사를 했고 이런 상태면 이걸 교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절되지 않은 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그 다음에 조절되지 않은 코티솔. 여성 호르몬하고 생존 호르몬이 같이 조절이 안 될 경우는 먼저 코티솔 먼저 교정하고 그 다음에 성호르몬 두 번째 교정을 해줍니다. 30대 여성은 낮은 프로게스테론과 높은 안드로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가장 많은 나이죠. 그리고 35세에서 50세, 폐경 전까지죠. 프로게스테론 낮아지면서 에스트로겐이 높아지고, 그리고 생리 마지막 해 이제 에스트로겐이 낮아지는데, 이럴 때 분명히 갱년기는 아니지만 불안하고, 잠잘 안 오고, 식은땀 나고, 월경 주기가 짧아지고, 이게 프로게스테론 낮아지는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프로게스테론이 낮을 때 프로게스테론을 올려주거나 에스트로겐을 떨어뜨려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폐경이 되면 낮에는 코티솔 수치가 낮고 필요할 땐 낮고 밤에는 코티솔 수치가 높아요. 필요 없는데 높죠. 그러니까 잠은 잘 안 자면서 맨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내추럴하게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는 시기는 일단 임신이죠. 노화, 그럼 이제 유전, 그다음에 이제 영양이 부족하거나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 그게 필요한 전구체가 부족할 때, 그다음에 독소에 계속 노출이 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거나 뭐 낮과 밤이 바뀌어서 생활하거나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피검사를 했는데도 충분히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도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만성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럴 때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너무 높아져서 세포가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호르몬은 열쇠 자물쇠처럼 세포 수용체가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호르몬과 수용체가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분자적 성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성교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코티솔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하고 분자적 성교를 하면 자물쇠가 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코티솔 자물쇠가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프로게스테론 분자는 수용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정상인데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럴 때 안정을 취하거나 임신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럼 코티솔이 높아지겠죠. 이 코티솔이 프로게스테론을 활용을 못하게 하니까 임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정도 취할 수가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임신을 방해하는 이유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에도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 증상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만 보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도 해결해 줘야겠죠. 만약에 코티솔, 가장 생명을 유지할 때 중요한 첫 번째 호르몬, 그다음 두 번째 생명을 유지할 때 두 번째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이거를 포함해서 많은 호르몬이 수치가 이제 높아지면 계속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호르몬을 못 만들게 하죠. 호르몬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외에도
명암 주기하고도,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같아요. 그래서 코티솔은 해가 뜨면 올라가야 돼요. 특히 오전 7시 이후에 최고에 올라가서 이제 활동하도록 하죠. 그럴 때 멜라토닌은 억제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밤 9시가 됐다. 그럼 코티솔이 떨어지면서 이제 잠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멜라토닌이 더 많이 생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낮과 밤이 만약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 다 일어날 때 보면 자고 있거나 남이 다 잘 때 본인이 깨어있으면 이 호르몬이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날 리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암 주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 호르몬 시스템, 특히 부신, 갑상선, 성호르몬은 동시에 평가하고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더 빠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신만 치료하거나 갑상선만 치료하거나 성호르몬만 치료하면 나중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치료하거나 아까 말한 80대 20 법칙으로 20%라도 교정을 해주는데 순서 있게 맞춰주면 한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레스만 좋아지게 해도 나머지 같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치료하고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피검사를 했는데 제멋대로인 호르몬이에요. 막 높고 낮고 굉장히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요. 그럴 때 이 해결책은 뭐냐? 단순하게 어떤 더 많은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더 미묘한데 그 이유가 이 생리전 증후군이거든요. 페리멘스트럴 신드롬. 프로게스테론, 알포프레그네놀론, 그다음에 가바, 세로토닌 이 네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상호작용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만 보충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PMS는 프로게스테론 문제하고 관련이 많지만 프로게스테론 크림만 바른 것이 여러 증상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저항성, 비검사를 했는데 프로게스테론 정상인데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 증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 저항성을 초래하는 복잡한 신경 호르몬 혼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프로게스테론만 보충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이 있다. 그러면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B6 같은 전구체를 주입한다거나 체이스트베리 같이 프로게스테론 민감도를 변형하는 허브를 주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음식이나 건강보조 식품이죠. 그다음 뇌를 안정화시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방식,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치료제라는 거죠.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호르몬의 삼각형인데 찰리의 호르몬 엔젤스 오브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제일 위에 코티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상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 코티솔을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 갑상선을 해결하고, 세 번째 성 호르몬을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려주거나 낮춰주거나 혈압을 조절하거나 면역 기능을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 안 하면 생리가 불규칙한데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갑상선은 대사, 에너지에 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지면 대사나 에너지가 안 되는 거죠. 먹었는데 다 살로 간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에너지가 많다든가 적다든가. 이제 에스트로겐이 생리를 조절해주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임신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성관계 할 때 물이 좀 나오게 해주고, 질이나 관절에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다 이상 있으면 해결하는 방식이 생존 먼저, 생식 나중.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필수적인 호르몬이고, 옛날에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거나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다 코티솔이 그럴 때 분비가 다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티솔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덜 중요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배란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존이 급하면 배란이 잘 안 되는 거죠. 임신도 잘 안 되고. 찰리의 엔젤을 보면 코티솔, 똑똑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갑상선과 에스트로겐과 가차에 생존을 관여하는 거죠. 갑상선은 호르몬의 퀄리티, 질을 좌지우지하는데 갑상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로감을 느끼고 체중이 증가하고 우울하고, 그다음에 갑상선이 적당하면 스포티하고 유연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모험심이 강하고 활기차고 날씬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남성에게도 여성 호르몬 분비가 되거든요. 예민하고 부드럽고 풍만해지고
거리 감각이 강하고 강력하고 통제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유혹자가 될 수 있고 기분을 좋게 하는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해주고 오르가즘을 발끝까지 유지하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관절에 윤활유를 공급하고 수면과 식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얼굴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주름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러니까 섹시하고 건강하게 보여서 남자가 저 여자를 파트너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죠. 여성을 위한 상위 3가지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갑상선, 코티솔. 그리고 뇌, 신체, 스트레스, 체중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한 코티솔은 급성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집중력과 기능을 유지하는 건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수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수 있어서 번아웃 될 수 있으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갑상선은 신진대사. 먹어도 살이 찐다. 이건 갑상선 기능 저한 거죠.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고 활력을 유지하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체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촉촉하고 즐겁고 섹스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성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이 호르몬이 다 필요하죠.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에스트로겐은 아까 말한 남성에게도 분비가 되는데 여성의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9,000개 이상의 유전적 메시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갱년기가 되면 온몸이 쑤시고 의욕이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에스트로겐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젊었을 때 굉장히 성적으로 활발 있고 이런 것은 다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서 그렇고.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가지 호르몬 외에도 관심, 기분, 성욕, 식욕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제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이 너무 두꺼워지는 것도 방지하고 감정이나 수면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에스트로겐과 균형을 맞춰줍니다. 성호르몬 시스템에 가장 덜 알려진 프레그넌롤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전구체죠. 모계죠. 근데 기억력과 시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할 경우는 이걸 따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코티솔과 갑상선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갱년기가 돼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갑상선도 떨어지면서 대사가 느려지니까 쉽게 살이 찌고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고 대사가 느려지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죠. 세상의 모든 것이 옳다는 느낌을 주는데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각각을 에스트로겐, 갑상선, 코티솔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를 하면 균형이 잡히고 정렬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유용하고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 각각이 힘을 최대한 발휘해야지 함께 일할 때, 이 3가지가 함께 일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력 있고 리비도적인 감미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한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각각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